이 200개나 되는 많은 기업들 중에 뒤늦게 사이클을 반영하는 기업이 항상 있었던 거죠.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방법이 남아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반년 만에 오신 거죠? 네. 그로스 일자산운용의 김태홍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요즘 그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좀 어떻습니까? 시장이 많이 올라가니까요. 예. 전반적으로는 좋습니다. 그쵸, 당연히 좋은데 네. 또 막 그 시장 못 쫓아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벌써 코스피 수익률이 한 50몇 % 되죠. 네, 한 50% 중반, 55%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저희는 한 60% 정도 수익 났더라고요, 연초 이후. 계속해서 아웃퍼폼하고 예, 계시네요. 그러니까 코스피보다 5% 정도는 더 초과 수익 내고 있는데, 만약에 자산 배분을 일찍부터 했다. 예를 들어서 올해 목표 이 이상은 못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산 배분을 한 펀드들은 일부 못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주식 비중이 95%이 정도는 가져가기 때문에 예. 뭐 무리 없이 잘 따라갔습니다. 또 올해도 또 이제 시장 되게 좋게 보셨고 네. 주도주는 항상 또 한번 물으면 놓지 않으시니까. 네, 저희 주도주는 웬만해서는 놓치지 않습니다. 예. 지금 주도주는 뭡니까? 반도체죠. 누가 뭐라 해도 반도체인가요? 반도체와 그 다음에 조방원은 뭐 그대로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있어요? 예, 살아있다고 그거는 생각하고 많이 있습니다.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네네. 그건 뒷부분에 조금 예, 제가 그럼요. 예. 여쭤보겠습니다. 네. 아니 오늘 근데 자료를 좀 준비해 주셔가지고 자료가 네. 많던데요? 네, 그 다 안 할 거고요. 네. 질문하시다가 다 하셔도 됩니다. 오늘 3시간. 아닙니다. 거기에 맞는 거 위주로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10월 17일 금요일 저녁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요거는 이제 월요일에 좀 올려드릴 텐데, 와, 불장입니다. 3,748.89. 코스닥은 살아있는 거죠? 네네. 코스닥. 언제 살아있죠. 봐도 850, 눈 씻고 보면 860, 요 정도. 네. 투자자 예탁금도 80조 원 넘어섰더라고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시장을 못 따라가는 쪽도 이제 좀 쫄리게 되고, 네.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보면 좀 포모 이런 거 좀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3,300, 3,500 갔을 때도 주변 반응이 좀 별로 없었거든요. 네. 3,700선은 어떻게 좀 느끼십니까? 아무래도 이 반도체가 주도하고 또 네.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반도체를 매수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한번 보니까 10월 달 뭐 추석이 있어가지고 영업일이 많지도 않은데 외국인이 5.5조 원이나 샀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반도체, 삼성전자만 4.5조 원 샀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10월에 예. 연휴도 있었는데도 네. 며칠에 압축적으로 예, 열흘간 제가 계산한 건 열흘 정도입니다. 예. 아니 뭐 이렇게 삼성전자에 뭐 울분이 쌓였답니까, 외국인은? 아무래도 이제 뭐 빅테크 오픈 AI라든지 뭐 이쪽에서 계속 순환 출자 뭐 또는 투자 대규모 투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보여주니까 이제 HBM만 모자른 게 아니라 이제 디램 커머더티 디램까지 다 모자란다는 것을 이제 외국인들이 빠르게 인식한 것 같아요. 네. 저희는 뭐 그 전부터 6개월 전부터 반도체 올랐잖아요. 그래서 네. 국내 투자가들은 다 알고 있었지만 외국에서 봤을 외국의 때. 외국인들은 좀 뒤늦게 좀 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 GPU 중심 시장에서 조금 더 확대가 되면서 와 저거 D램도 오르네, 네네. 삼성 사야겠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한국이 제일 그 익스포저가 크니까 네, 한국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또 뭐 마이크론도 보면 엄청나게 올라가지고요 올해. 그렇죠. 네, 거의 최근 1년 사이 거기도 한 80% 이상은 오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거 그런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어요. 이러다 이제 4천 언제 갈까? 4천 갈 수 있을까?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3천 막 넘어섰을 때 코스피 4천 간다 이런 썸네일 붙이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댓글로 막 네. 오버하지 말라고, 어그로 끌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는 진짜 가까워졌죠. 그렇죠. 이제 3,700 넘어가니까 이제 증권사들이 또 타겟 프라이스 계속 올리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올라가니까 따라서 또 역시나 올리나 보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뒷북이다 이렇게 욕을 먹을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이해는 되는 게 네.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도 있고 뭐 사실 숫자상으로 계산해도 네. 4천 넘게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올리는 시장이 당분간 지속이 될 것 같고요. 그거 좀 보여드릴까요? 네. 어떤 숫자인지 좀. 지금 이게 코스피 PER 포워드 기준의 네. 차트예요. 그래서 뭐 블룸버그에서 뽑아가지고 이게 달러 기준일 수는 있는데 지금 한 11배 조금 넘었거든요. 그리고 과거 평균이 10배 정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 주목할 게 이렇게 좋은 상황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익이 막 20%씩 성장하는 때 있잖아요. 이럴 때는 PR이 한 13배까지도 받았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13배를 준다 이러면은 여기서 또 한 거의 20% 가까이 성장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계산하면 한 4,200, 4,300 나옵니다. 좀 더 이렇게 좀 더 자세히 전문가적으로 좀 볼게요. 이렇게 네. 보면은 이 테이블 봐주시면은 여기 보시는 방법이 여기 EPS 그래스의 FY1이 올해예요. 25년. 예. 이제 그런데 32% 이익이 증가하잖아요. 코스피 네. 전체 이익이. 네. 예. 그리고 이제 내년도 그 26년은 21.7%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한 두세 달 전까지만 해도 20% 초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이익이 상향 조정이 되다 보니까 여기도 확 올라온 거죠. 그런데 이제 더 주목할 만한 거는 내년도 이익도 같이 상향이 굉장히 많이 됐는데 좀 가시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올랐으니까 지금 올해 기준에 올해 말 기준으로 보면은 13.4배니까 다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 근데 이제 벌써 9월 10월이고 곧 내년인데 이제 그렇죠. 내년에는 이제 11배로 또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익이 이익이 20%가 올라왔으니. 증가하니까. 그러면 11배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보거나 우리가 봤을 때 13배까지도 받은 적이 있는 국가인데 과거로 봐도 여유가 있다. 모멘텀 강하고. 그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다른 나라들도 좀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AC 월드는 이제 전 세계 지수의 PER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21배, 내년에 19배 잃고 멀리 안 가고 이제 가까운 대만이나 중국 보더라도 지금 15배, 대만은 21배. 뭐 이런 거니까 네. 리전 안에서도 좀 싸고 그다음에 모멘텀은 제일 강한 국가고 반도체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4,200 불러도 갈 수도 있다. 이론적으로. 예.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꼭 이론적으로 게 아니더라도 충분히 지금의 유동성 장세, 그다음에 외국인이 사는 장세 이런 쪽에서는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하나만 더 보면은 네. 한국만 신고가 제일 늦게 들어간 거예요. 아, 그쵸. 다른 나라는 뭐 진작에 사상 최고치였는데. 예, 그래서 보니까 미국이랑 독일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24년 1분기에 다 들어갔어요, 신고가가. 역사적 신고가. 근데 한국의 역사적 신고가가 언제 들어갔냐? 9월 달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런 것도 네. 이제 상법 개정도 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 하나하나 좀 해소가 맞습니다. 되면서 네. 이제 다른 나라들이랑 좀 이렇게 키재 보면은 어깨 그렇죠. 정도까지 이제 와 있는 거죠. 그렇죠. 어깨도 안 되나?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뭐 밸류에이션으로는 그런데요. 우리가 워낙 그 스윙이 큰 수출 위주의 국가다 보니까 한 어깨까지 온 것 같습니다. 예, 상대적으로는.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평가 현상도 해소가 되고 이익 모멘텀도 굉장히 크고 그러니까 남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만 가면은 충분히 4,200, 4,300도 가능하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주도주가 반도체고 이 반도체 섹터, 이 트렌드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또 반도체는 이제 사이클이 있고 물론 이제 AI는 그렇죠. 네. 사이클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최근에 주목받는 건 또다시 이제 D램이라고 하면 너무 이른 걱정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반도체는 한 몇 분응선 정도 왔다라고 망원경으로 보면 볼 수 있을까요? AI 쪽은 한 뭐 아직은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예. 몇 분 능선인지 사실은 잘 모를 정도로 또 인류가 처음 가본 길이니까. 예, 한 절반 정도 온 것 같기도 하고 예, 투자 사이클로도 예. 그런데 이제 최근 한 달간의 뉴스들을 좀 모아서 보면은 예. 샘 알트만의 행보가 굉장히 컸잖아요. 뭐 한국에도 오고 그 다음에 네. 각종 스타게이트 펀드도 만들고 엔비디아랑 여러 가지 딜을 했는데 요거 한 번만 잠깐 요약하고 가볼게요. 예. 뭐냐면은 지금 순환 투자가 막 일어나면서 새로운 그 어떤 버블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버블이라는 뜻을 왜 했냐면 나쁜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신용 팽창을 통해 가지고 사이즈를 더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돈만 가지고는 투자를 하기에는 부족하니까 더 데이터 센터, GPU 더 늘려야 되는데 자기네 돈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돈을 빌려서 또 투자하고 서로 빌려주고 이런 이제 모습들이 여기 지금 이 차트가 정리가 잘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에 그 순환 출자라고 표현해 주신 게 저거예요. 네네. 과거에 우리나라 재벌들이 했던 거. 그거 비슷한 겁니다. 예, 예. 어떻게 보면 은행이 자기 돈은 이제 10%만 가지고서 나머지 돈 다 대출해가지고 그렇죠. 10배 팽창시키는 대출해 거랑 비슷한 거를 이제 빅테크 회사들이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좋게 말하면 네. 신용 창출.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스타게이트 5천억 불짜리는 이게 뭐 잘 아실 거고 예. 그 한 달 동안에 있었던 것들을 보면은 그 엔비디아한테 10기가와트짜리 GPU를 구입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1,000억 불을 받았고 그런데 보면은 엔비디아가 돈이 쌓여 있어가지고 네. 한 연간 한국 돈으로 한 200조 정도 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는 돈이 계속 쌓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지고 이제 할 거 없으니까 이런 쪽에 투자해주면서 그 돈으로 또 다시 GPU 사게 하고 그러면 또 멀어서 또 이제
대출해주고 뭐 이런 식인 거죠. 그 대신 이제 대출은 아니고 지분으로 이제 주로 네. 투자를 하거나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예를 들면 지금 정리해 놓은 거는 이제 매경에서 사진 잘 만들어놨는데 오픈 AI가 이제 그 AMD, 브로드컴, 오라클 이쪽에서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만 보시면은 10기가와트 엔비디아, 그 다음에 AMD한테 6기가와트, 브로드컴 10기가와트.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요것만 합쳐도 26기가와트입니다. 네. 그런데 가늠이 잘 안 됩니다. 네, 그게 뭘 어떻게 보면 되냐 하면은 제가 다른 자료를 보니까 지금까지 이제 투자해서 해놓은 게 오픈 AI가 2기가와트 해놨어요. 네. 그런데 이제 26기가와트를 더 늘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10배 이상 늘리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당장은 아니고 어떤 건 29년까지 어떤 건 30년까지 이렇습니다. 순차적으로.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은 기존의 용량만 가지고 하면은 그 예를 들어 GPU를 더 사거나 이러기에는 한계가 있는데 반면에 엔비디아의 돈을 활용하고 또 뭐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 돈을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분도 발행을 해서 늘려주면서 하면 시장에서 조달한 뭐 지분 희석이 되겠죠. 네, 이렇게 다른 데서 투자를 받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본들이 계속 몰릴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투자 사이클은 생각보다 더 멀리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게요. 그러니까 왜 저도 지난번에 오셨을 때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왜 엔비디아 버블 논란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쭤보고는 있습니다만 당시에 봤던 AI의 크기, 당시에 봤던 투자의 크기로 봤을 때는 얼마나 더 갈까 항상 그때그때 고민을 하는데 네. 그 이후에 더 큰 판이 펼쳐지고 맞습니다. 더 큰 투자가 펼쳐지니까 네. 그러면 뭐 AI 투자도 그렇고 데이터 센터도 그렇고 이제는 HBM, DRAM까지도 네. 계속 상방이 열려 있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와서 이제 약간 섣불리 잘못 말씀드렸는데 반성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네. 예, 그때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은 학습이 끝나고 이제 추론 단계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제 GPU 용량이 계속 늘어나긴 하지만은 그 투자를 한없이 할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의 그 델타 성장률이 둔화가 되면은 네. 그때는 엔비디아 주가가 그때 가서는 많이 빠질 수가 있으니까 그 시점을 조심해라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저는 그거를 있다. 너무 빨리 말씀드렸고 너무 빨리 본 거예요. 이렇게까지 이제 신용 팽창까지 하면서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의 현상을 보니까 제가 좀 잘못 생각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지금 그러니까 현재 그렇죠, 진짜 그렇죠. 직접 투자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해서 가입자가 지금 거의 9억 명까지 늘어났거든요. AI 서비스요. 예, AI 서비스의 구글 제미나이가 9억 명이고 그 다음에 오픈 AI의 이제 챗GPT 같은 경우가 주간 활성화 기준으로 3억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가입자들이 더 늘어나겠죠. 예를 들어서 그렇죠. 지금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거의 25억 명에서 30억 명 정도 쓰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계속 확장이 되면은 돈을 벌 겁니다. 그때는. 예, 지금은 돈을 못 벌어도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지금의 이게 이제 신기루가 아니라 계속 진짜로 살아가는 사이클이다 이렇게 보겠죠. 그렇죠. 그 과정에도 하나가 있었던 게 그 AI 서비스 업체들이 엄청나게 데이터 센터 투자는 하는데 그게 돈은 됩니까? 너네 돈 벌 수 있어? 이걸로 한번 또 시장 한번 휘청인 적이 있었잖아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 초에도 그랬고. 그렇죠. 근데 예, 이제는 그게 돈이 된다. 그렇죠. 어차피 투자를 멈출 수도 없다. 예.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경쟁하는 중국의 딥시크 나오고 딥시크와 나서. 같은 싼 모델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때는 의심할 만은 했었죠. 예. 그러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 작년에도 그 딥시크 쇼크 정말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근데 또 이제 미국 쪽에서 보는 거는 그거랑은 다르다. 고품질로 더 가고 또 왜 이제는 이미지랑 영상까지도 있으니까. 네. 그리고 지금의 이제 우리가 하는 거는 거의 챗GPT나 이런 것들은 동영상 만들거나 적극적으로 쓰는 분들은 또는 그러니까 거의 쿼리잖아요. 질문과 답변 이런 예.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에이전트 AI로 이제 막 넘어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 정말 대규모 그 반도체 용량이 필요하고 GPU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이제 안 그래도 아침에도 그걸 발표한 이제 애널리스트 얘기를 들어봐서 종합을 해보니까 네. 결국은 에이전트 AI로 넘어간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런 거예요. 지금은 이제 저희가 궁금할 때 어느 나라를 갈 때 여행을 갈 때 뭐 하와이는 지금 날씨가 어떻고 어디를 가면 좋겠어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을 추천해주는 단계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넘어서서 에이전트 AI가 도입이 되면은 실질적으로 그래 날씨가 그렇고 식당이 어디가 맛있고 이러면은 동선을 한번 짜줘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예, 광고에는 맞아요. 많이 나왔어요. 근데 네. 실제로는 아직은 잘 안 돼요. 그러면은 얘네가 이제 부킹닷컴도 들어가고요, 호텔도 들어가고요, 관광지 예약까지 다 직접 해주는 거예요. 에이전트라는 거는 대신 해주는 거예요, 나 대신. 그렇죠. 그 역할을 해주려고 그러면은 그 여러 가지의 다른 맵 또는 사이트에 직접적인 액세스가 가능해야 되고요. 그거를 다
마치 나처럼 이렇게 예약을 해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가능하게끔 되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지금에 필요한 엄청난 용량을 더 잡아먹는 이러한 게 필요하던 거죠. 그래서 지금 대규모 투자가 더 들어가고 있는 걸로 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가보지 않은 길 몇 분 능선까지 와 있는지 알 수도 없고 그 수요를 계속해서 그래서 지켜봐야 하는. 그래서 작년에도 말씀해 주셨던 게 그 기울기를 봐야 된다라는 네. 이런 취지였고, 근데 그 기울기가 계속해서 가팔라지고 있으니 주가도 그걸 또 따라가고. 네, 갈 수밖에 없는 기울기가 거고. 사실 데이터 센터 투자는 한 30% 정도 더 되는 걸로 내년에도 이렇게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울기는 약간 둔화되는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막 오픈 AI만 말씀드렸는데 26기가인데 구글이랑 메타 이런 거는 아직 얘기도 안 했거든요. 거기도 또 얘기하겠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이제 일론 머스크는 테라까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테라 단위로. 네, 테라면은 1000기가와트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한 20년은 걸릴 텐데 그러한 목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거대한 이 시장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는 중이라서 감히 제가 여기서 어느 정도 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제가 안 되는 거죠. 아이, 별 말씀. 예, 예. 근데 그 해주셨던 말씀 또 비슷한 이야기도 얼마 전에 저희 그 호돌이 우황재 작가 출연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그 호돌이 반도체 특강 그 심화편을 또 같이 공부를 하거든요. 그 진짜 크기를 보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왜냐면 이제 많은 분들이 6만 전자, 7만 전자, 8만 전자, 9만 전자 이것만 보고 올라올 때마다 이제 다 파신 분들은 이 지붕 쳐다보게 이렇게. 그러니까 큰 틀을 보고 또 그 산업을 이해해야 하는데, 그거는 저희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십시오. 근데 여기서 고민은 그겁니다. 올해 벌써 삼성전자만 해도 80% 이상 올랐고 하이닉스가 한 160% 넘게 올랐더라고요. 한 네. 70%. 와, 이거 못 따라간 사람들은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7만 전자 되면 난 팔 거야 이랬던 분들이 이제 9만 전자 되니까 지금 사면 안 되나요? 이러다 10만 전자 갈 것 같은데, 누구는 막 13만 전자 간다는데 지금 따라가는 건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마음 편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예. 실제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오. 효과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그냥 지금이라도 사는 게 맞습니다. 예. 그리고 마음 편하게 좀 살려고 그러면은 조정할 때 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언제 조정하는지, 그리고 지금보다 더 올라갔다가 또 조정했는데 그게 우리가 기다린 것보다 더 높은 가격일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예. 시기적으로 그 반도체가 오른 구간을 한번 끊어보고, 이게 이제 과거의 사이클이 좋았을 때 얼만큼 지속이 됐는지랑 지금 얼만큼 지속이 해왔는지를 보면은 아마 우리가 클라우드 서비스 하면서 2015, 16년도에 빅테크 회사들이 클라우드 서비스 경쟁을 하면서 데이터 센터를 엄청나게 졌어요. 네. 그때 어마무시했죠. 예, 그때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한 2년간 주가가 계속 올랐습니다. 그때 거의 삼성전자가 나만 주식이다. 예. 다른 애들 다 찌그러져 있어. 올라오지 마. 이러고 혼자 올라갔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클보다 지금이 작은 사이클이 아니에요. 그쵸. 네, 더 긴 사이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업황이 만약에 2027년까지 좋다 이러면은 주가는 한 6개월에서 1년 전에 좀 더 빠지기 시작합니다. 네,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가 보는 이 가시성은 향후 6개월, 내년 상반기까지는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는 좀 안전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간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지금 워낙 치솟아 있는 반도체라도 지금이라도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차트 보지 말라는 거죠. 예, 차트를 보면은 차트 보면 이제 9월부터 네. 이렇게 돼가지고 네, 그런 실수를 저도 뭐 수차례 했었고, 저희의 지금 고민은 그거예요. 저희 펀드들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굉장히 많은데요. 예. 새로 막 설정이 되는 펀드들이 있어요. 네, 아니, 지금 막 네, 고객들 돈 들어오면 둘이 들어오면은 새로 펀드를 만들었는데 네. 그거를 제가 단계적으로 좀 이렇게 아껴서 살려고 그러다가 낭패를 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것처럼 딱 판단이 섰을 때 이제 바로 사야 되는데, 지금 부담스러워서 제가 제일 욕 안 먹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조정하면 사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그죠. 왜 그런 네.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네.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기간적으로는 6개월은 더 있다, 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기간이 하나 있고요. 중간에 조정을 하겠지만. 두 번째는 밸류도요,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하이닉스는 PR이 한 7배 정도 되고요. 네. 삼성전자는 12배 정도 되는데 PR을 잘 안 보죠. D램은. 네. 네. PR을 안 보고 PBR을 보는데 네. PBR로 봐도 삼성전자가 좋을 때 2배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1.4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역사적 레코드를 깼어요. 원래 그쵸, 한 그쵸. 2배였는데 뭐 2.4배 넘어갔으니까. 근데 깰만 하죠. 그렇죠. 네, 왜냐면은 제일 앞서서 HBM을 하면서 주도를 했기 때문에 어떤 시장을 그럴만하다. 만들어냈으니. 네. 그래서 밸류로 봐도 일단은 문제가 없다. 세 번째, 수급으로 보면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이 뭐
5.5조 샀는데 4.5조로 삼성전자만 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외국인이 뒤늦게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수급도 그렇죠.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들이 네. 뭐 그냥 일부러 비싸게 사러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거의 네. 뭐 환율이 1,400원 넘어서도 뭐 이렇게 막 계속 들어오고 있는 그런 걸 보면 네. 일단 마음 편하게 말씀해드리자면 조정받으면 사라. 효과적으로 말하자면 지금이라도 사라. 네. 여러분은 뭐 그 중에서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